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미중 무역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번 주 중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소식에 기관과 투자자들은 일부 안도감을 보여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장 초반 증시는 약세를 보였지만 트럼프와 시진핑이 주중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3대 지수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려냈고 이번 통화는 제네바 합의 이후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 수장이 톱다운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풀이돼 결국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다시 증시의 상승 촉매제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중국의 스위스 합의 이후 핵심 광물 수출 금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나 히토류 광물과 같은 핵심 자원 관련 이행이 부족하다 밝혀 만약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이 명확한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증시는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라 반대로 이번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은 이미 시장의 바닥은 어느 정도 다져졌고 이러한 이슈들이 종종 나와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돈을 잘 벌고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들의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나스닥은 트럼프의 희망적인 발언이 나온 뒤 안정세를 찾아가며 19,242선까지 올라왔고 장중 1% 가까이 떨어졌지만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에서는 일부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곤 있지만 이러한 모멘텀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서 오는 당연한 현상이라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64까지 떨어졌기에 지난달 5월 70까지 올라왔던 나스닥은 안정세를 다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주 경제 데이터로는 6일 발표되는 5월 고용 보고서가 핵심이라 월간은 신규 고용이 13만 개로 4월 17만 7천 개보다는 감소해 5월 고용 보고서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노동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지난 몇 달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에 지금의 증시에는 크게 타격을 입힐 것이라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이번에도 저점을 확인하면서 V자 반등을 나타냈고 시장은 이미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쳤고 반등을 위한 조건도 갖췄기에 지금 이처럼 비관론이 강한 상태에서 시장이 반등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신호라 결국에는 기관과 투자자들은 거시 여건이 좋아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 역시 점점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AI 관련 주식들도 그 누구 하나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 적은 없기에 앞으로도 시장은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테슬라를 보시면 이날은 1% 이상 하락해 342달러까지 내려왔고 장중한 때 333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이날 테슬라가 하락을 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라 볼 수 있으며 첫 번째로는 유럽 판매가 계속 급감함에 따라 프랑스의 테슬라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67%나 감소한 721대를 기록해 스웨덴은 전년 대비 53% 그리고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역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유럽에서는 지금 반 머스크 열풍이 불에 따라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급감하고 있어 지금은 유럽 소비자들이 BYD와 같은 중국 업체의 전기차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BYD의 주가는 최근 416달러라는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하락세의 요인은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가격 경쟁이 붙어 다시 전기차 요금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자동차 주요 원료인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다가오는 4일부터 2배 인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재료가 껑충 뛰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 역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 이에 지금은 테슬라의 차익 실현 매물도 주가 하락 배경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여 4월 20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무려 40% 이상 폭등을 했기에 아무래도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관과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1분기 자동차 매출은 전년 동기비 1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6% 급감한 3억 9,900만 달러에 그쳤기에 지금 주가의 흐름은 펀더멘탈에 기반하지 않고 99.9% 모멘텀에 의한 상승이라 볼 수 있기에 이러한 주가 강세는 로보택시 서비스 개시 기대감에 주로 근거한 것이어서 이제는 기대감이 곧 현실화한다는 전망 속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이번 6월 10일 오스틴에서 100대 미만의 적은 수로 서비스가 시작돼 다만 이러한 사업의 성장세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 지금은 약 열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일부 차익 실험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에도 1% 이상 상승해 137달러로 마감했고, 이로써 시총도 3조 3,521억 달러까지 늘어 이날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독일 투자은행 UBS가 텍사스에 집중해 있는 인공지능 센터가 일제히 확장을 고려함에 따라 엔비디아가 20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은 미국의 AI 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텍사스에 약 40만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 즉 엔비디아의 GPU가 추가로 필요해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달러에 달한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는 이미 자율주행, 즉 로보택시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은 앞으로 수조 달러에 이르기에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사업은 직접 차를 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보택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매출은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엔비디아는 지난주 실적을 발표해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9% 증가한 440억 6천만 달러라 밝혀 이 중 데이터 센터 매출은 390억 달러, 게임 부분 매출은 38억 달러라 자동차 부분 매출은 5억 6,700만 달러에 불과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는 전년 대비 72%나 급증한 것이라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성은 크게 발전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6월에 들어선 증시는 4월에 바닥을 찍고 여전히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6월의 월별 수익률에서 연중 세 번째로 나쁜 달이지만 그건 2002년, 2008년, 그리고 2010년, 2022년, 즉 4년에 걸쳐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 지난 10년 동안 따지면 2022년 단 한 번만 하락했을 뿐이라 만약 증시가 다시 한번 조정이 오게 되면 이번 달은 아니라 다가오는 9월과 10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증시는 주로 가을이 되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 이러한 기간에 대비해서 다시 현금을 만들어 놔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8년티의 주가는 이날 다시 상승세를 타며 132달러까지 올라와 또다시 신고가를 달성했고, 이러한 신고가에도 불구하고 아래 왼쪽에 보이신 RSI는 65밖에 올라오지 않아 여전히 지금 상황은 크게 과열된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8년티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험 매물로 인해 급락을 했지만 다시 반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 최근에는 미 정부가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팔란티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은 갈수록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라 현재 월가는 150달러의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은 꾸준히 늘어 매출 역시 이제는 40%의 성장세를 바라보고 있기에 앞으로도 이러한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 메타 플랫폼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연말까지 광고를 완전 자동화할 계획이라 밝혀 이날 주가는 3% 가까이 상승했고 메타 역시 최근 479달러라는 바닥을 쳤지만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며 주가는 4% 이상 상승해 그 이후 흐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메타도 현재 증시를 이끌고 있는 AI 주도주의 하나로 비록 고점 대비 약간은 내려온 모습을 나타내곤 있지만 앞으로도 주가의 흐름세는 좋은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바이오 제약회사인 블루프린트 메디슨은 사노피의 주당 129달러에 인수되는데 합의한 이후 주가는 26% 급등했고 스포츠 베팅주인 드래프트 킹스는 일리노이주 의회가 세금 인상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후 주가는 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바이온테크는 브리스토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18% 상승했고 디지털 인프라 기업인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코어위브와 15년 임대 계약을 2건이나 체결한 이후 이날 주가는 4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